7분. 예, 김종민입니다. 공무조정 실장님, 네.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저도 엄청 헷갈립니다.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한번. 네. 이 문제 핵심이 뭔지. 우리 김가뷰 증인, 예, 우리 이시드 소송 대리를 하셨죠? 예. 몇 년도에 맡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맡았냐고요? 예. 맡은 게 몇 년도에? 아, 사건 맡은 거요? 예. 2012년인 걸로 기억합니다. 2012년에. 예, 그 다음에 ICC에 하나금융 소송 대리는 태평양에서 했잖아요. 예, 그때는 참여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 두 가지 소송 대리를 같이 하신 거예요? 2016년 6월에 그 익시드 중재는 모든 히어링이 다 끝나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 그 2개월 후에 2016년 8월에 ICC 중재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ICC 중재는 익시드 중재는 지금 판정만 기다리는 상태에서 ICC 중재를 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ICC 중재를 대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저 증인께서 ICC의 때 론스타 입장, ECD의 론스타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론스타가 그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얘기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론스타의 소송 전략이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 어떤 식으로 아니 그거만 일단 자세한 설명을 좀 이따 기회를 드릴 네, 테니까.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는 ICC가 아니 저 론스타가 ICC에 제소한 거는 하나금융에 지기 위해서 제소한 거다. 전략적으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아니, 그 소송들을 ICC를 다 대리하는 하셨으니까. 것은 ICC를 대리하는 것은 하나금융 지주를 대리한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금융 지주와 론스타와 거기에 관여하게 계신 판정부도 계시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럴 가능성 여부에 대한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전 론스타가 전략적으로 ICC 하나금융을 제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시드 판결은 하나금융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갈라놔야 돼요. 왜? 이거 한국 정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금융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금융에게서 문제가 있으면 한국 정부에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금융은 잘못을 안 했어요. 결국은 한국 정부가 잘못을 해야 론스타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C에 제소를 해서 하나금융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금융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 있구나. 그게 지금 ICC의 중재 판결문 내용이에요. 자, 하나금융은 문제가 없다. 그 근거를 태평양이라고 하는 유수의 법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하나은행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도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 압력에 의해 외환은행 주가에 관련해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태평양이 이런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ICC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하나은행은 죄가 없구나 하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 판결을 그대로 론스타가 이시드에 냅니다. 그리고 이게 이시드의 최종 판결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당국 혹은 언론 그게 아니고요. 론스타는 이 판결문과 아울러서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과 론스타와의 사이에 있었던 대화 녹취록을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는 김승유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장에 대해서 압력을 받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시드 판결의 핵심 증거가 뭡니까? 야, 하나금융은 죄 없어.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뭔가 작업을 한 거구나. 이게 태평양의 진술로 ICC 판결문 확보가 돼 있고, 또 하나는 론스타가 별도로 임의로 생성한 녹취록에 하나은행 책임자가
금융당국하고 모종의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압력을 받는 통화를 했다라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부가 이거는 한국 정부가 뭔가 하나은행에 압력을 가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ICC 제소는 성동격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를 쳐야 되는데 하나은행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아니구나. 그럼 결국 하나은행이 아니면 이 문제 책임은 누구 있냐? 한국 정부에 있다. 증거는 뭐냐? 그때 통화한 기록이 있다. 이게 기본적인 개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이 제 2에 대해서 혹시 틀린 점이나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략적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시드 중재는 2016년 6월에 4차 히어링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판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ICC 중재가 제기됐는데 ICC 중재가 판정이 난 것은 2019년 5월입니다. 보통 기대하기로는 익시드 판정이 먼저 날 것이다 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CC 판정을 익시드에 이용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2016년 당시에 ICC 중재를 제기했을 때 곧 익시드 판정이 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익시드 절차에서 ICC 중재 판정이 활용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 그만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좀 보충 질문 좀 주세요. 만약에 3분 우리 맞아서 3분 김가뷰 주인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이거는 법률 대리에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법률 대리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론스타가 ICC에 제소한 이유는 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100%. 그런데 론스타가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식의 소송 지원을 시키든 이거를 연장시킬 거라는 예상을 하고 ICC 판결이 뭐가 나오면 이게 익시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 이렇게 예상을 하고 대비했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의원님. 론스타 잠깐만 들어보세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는 2020년 10월 열린 온라인 심리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KBS 보도에. 그런데 2020년 10월에 열린 거라면 결국은 이 ICC 판결의 결과를 가지고 론스타가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그 20년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말씀처럼 16년에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익시드 중재든 ICC 중재든 그 중재에서의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팩트가 2010년 당시에 그랬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2020년에 히어링을 하게 된 것은 익시드 중재 의장 중재인님이 중간에 돌아가셔서 새로운 의장 중재인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 중재인님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브리핑하기 위한 히어링이었지 새로운 증인을 부르거나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다 또는 대한민국이나 하나금융이 어떻게 판단했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팩트로 2012년 6월의 입장에서 보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됐고요. 자, 그거는 저랑 의견이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시드 법률 대리, 한국 정부 대리를 태평양이 하고 그 다음에 ICC의 하나금융 대리를 또 태평양이 해서 둘이 사실은 다른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ICC에서는 이번 책임은 하나금융이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은행은 잘못이 없대요. 그럼 결국 한국 정부의 잘못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어가 잘 안 된다. 이 구조를 대한민국 법무부가 이거를 그냥 방치했다는 거는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야 잘 모르신다니까 어쩔 수 없고 도대체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뭐 했으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거 왜 검토를 안 하는 거죠? 전임 정부에서 했던 거. 의원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바로 론스타의 주장이고요. 저희들 주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근데 개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모순- 지금 우리 증인 얘기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정문 내용이랑 태평양의 증언대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이 있을 개연성이 판결문에서 나오잖아요. 판정문을 잘 보시면, 판정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금융의 입장이 대한민국의 입장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ICC 판정에도 나오고 익시더 판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판정문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의 입장과 하나금융의 입장은 동일하게 론스타가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로 인해서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격을 깎았고 그건 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것이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 유일한 이슈는 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이 있어서 정부가 가격 인하를 요청했었느냐 하는 것만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금융주주와 대한민국의 입장은 두 개 사건에서 같고요. 그걸 판단하는 각 판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과 판단은 다릅니다. 재판부가 그걸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지금 우리 증인 얘기는 같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건의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과 하나금융 지주의 입장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론스타가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로 인해서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는 입장, 6개월 안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려니까 가격을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ICC 중재 판결은 120페이지 읽어드릴게요. 하나은행 연예인 태평양도 한국 금융당국, 중시권이 아니에요. 금융당국이 정치 압력에 의해 외환은행 주가에 관련해 우려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겨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금융당국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하나금융이 얘기한 거예요, ICC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결국